지난 시간에는 이제 직접 프로빙을 해서 측정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관계 되물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이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아마 축각일 거예요. 축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계 되물음이라는 것은 이미 측정된 요소를 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관계하고 되물음에 사용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측정. 여기서 측정이라는 것은 프로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측정 순서는 프로브 교정, 좌표계 설정, 프로빙을 통한 측정,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이제 요소를 계산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럼 관계하고 되물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그 복잡한 제품은 직접 프로빙을 해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 구멍의 중심에서 이 구멍의 중심거리를, 이 대각선 거리를 측정하겠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프로빙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빙한 A1과 B1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다, 되물음이다 이런 것은 뉴로메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죠? 관계, 되물음. 이거는 뉴로메저 용어고,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또 다르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콜,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리콜이라는 것은 회수한다는 뜻이죠. 기존에 있는 걸 다시 회수한다는 뜻이고, 컨스트럭션은 뭔가를 이용해서 새로 이렇게 구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그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 개념은 뭐냐면 이미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미 측정된 요소. 그래서 프로빙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새로운 측정 결과를 얻어내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되물음도 마찬가지죠. 이미 측정된 요소를 다시 측정하지 않고 불러내서 계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를 원통을 측정했어요. 원통을 측정하면은 얘가 축하고 축각하고 뭐 지름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원통이 아니고 요 원통의 요 축만 따로 불러내서 요 축만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한번 측정을 했는데 이거 또 측정하면 안 되죠. 값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원통을 직선에서 원통을 되물음하면은 원통의 축이 직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를 측정했다. 구를 측정하면 구의 중심점이 있잖아요. 얘는 구이기도 하지만 필요하면 이 점만 따로 뽑아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측정한 데이터는 계속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관계와 되물음의 차이점, 이거는 그 뉴로메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런 거다.
뉴로메조 사용자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측정한 걸 가지고 새로 이런 계산을 한다든지, 면과 면이 만나는 직선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프로빙을 통해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직선은 2차원이에요. 원도 2차원이에요. 점은 1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관계를 맺어서 계산하는 요소는 대부분 3D다. 3D. 3차원. 100%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보세요.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직선이다. 이런 직선이다. 이거는 공간상에서의 3차원 직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요 지금 요 원통, 요 원통의 축과 요 평면, 요 평면이에요. 요 평면이 만나는 요 점을 구했다. 그럼 요거는 공간상의 3차원 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 Y, Z가 전부 유용한 점이 된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계산하는 형체들은 대부분 3D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결과 해석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측정 결과에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각종 항목의 의미,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의미인데, 결과를 해석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공차하고 관련된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형체가 뭐고, 치수가 뭐고, 뭐 허용 한계 치수가 뭐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상한공차, 하한공차, 위치소용차, 아래치소용차, 치수공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KS 규격에 나와 있는 용어하고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상한공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규격에는 위치소용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아, 위치수 허용차나 상한공차나 이게 같은 내용이구나, 같은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차에 관련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3차원 측정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여기 보면 기준치수, 요거 A가 기준치수예요. 그죠? 요게 상한공차, 하한공차, 공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요게 기준값, 요게 측정값, 그 차이, 요게 오차, 치수차라고 표현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요거를 상한공차, 하한공차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는 실제 이 치수는 최대 허용 치수예요. 기준 치수고 상한공차까지의 치수가 이제 최대 허용 치수가 되는 거죠.
하한공차까지의 치수가 요 C, 최소 허용 치수.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공차에서 뭐 기계 제도에서 이 내용 다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값. 여러분들이 그 측정 결과에 보면 이런 마크가 찍힐 거예요. 마크가 찍히는 것은 공차를 25%씩 구분을 해가지고 어느 구간에 이 오차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이 마크가 적게 찍힐수록 더 오차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정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합격 불합격은 편차가 있으면 하한공차 이상이면은 합격이고 상한공차 미만이면 합격인 거예요. 근데 하한공차보다 더 작거나 상한공차보다 더 크면 얘는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합격인 경우에는 대부분 공차를 벗어나는 값을 표시를 해주고, 합격인 경우에는 부호로 나타낸다. 그 부호가 이제 이런 부호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게 마크가 4개가 찍혔다는 것은 겨우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가 찍혔다는 것은 공차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왔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 4P 요거는 이제 프로빙 점수, 요거는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요거는 형상 편차. 요런 식으로 대부분의 이제 측정기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 측정을 했을 때 이 점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측정된 요소의 형상하고 최대 최소 편차량을 이제 파악하는데 사용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품질 관리 시간에 배운 그 표준 편차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축각이에요. 여러분들 측정했을 때 측정값에 축각이라는 거 많이 봤죠? 자, 그러면 직선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측정했을 때 x, y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을 측정을 했어. 이 직선을 측정을 하면 측정값이 뭐라고 나와요? 이 직선을 측정을 했다 라고 하면 아니, 누르면 이제 뭐라고 찍히는지를 생각해야죠. 여러분들 측정, 이론적인 말고 실제 여러분들 3장 측정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어? y라는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x, y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이 30이라는 게 이게 단위가 뭐예요? 도예요, 도. 그럼 이 30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직선이 측정이 됐는데 이 직선은 얘가 지금 XY 이게 직각이니까
45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X축에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X축을 기준으로, 이 직선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으로 30도가 기울어진 직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직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30도일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30도일 수도 있죠. 이쪽. 그죠? 그럼 이거는 저쪽도 30도 이쪽도 30도가 어떻게 구분해요? 각도를 이쪽은 마이너스를 주는 거죠. 마이너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품이 여기에 이렇게 가공이 돼가지고 내가 요 직선을 측정을 했어요. 요 직선. 그리고 요 각도가 40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축각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 맞아요? 왜 마이너스야? 자, 그럼 얘가 40도, 얘가 축각이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플러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자,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X축이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가 X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또, 여기 마이너스라고 한 사람, 혹시 의견 있어요?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라고 본다. 지금 이 뜻이죠? 네, 오케이. 또 플러스라고 보는 이유는? 각도가 X축에서 Y축으로 갔으니까 그 어디냐 상관없이 이제 X축에서 Y축으로 40도가 갔으니까, 아니 플러스 X축에서 플러스 Y축으로 40도가 갔으니까. 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플러스, 이 축각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지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면을 가지고 따져요. 얘가 이렇게 볼게요. X, Y, 뭐 예를 들면 XY일 수도 있고 YZ일 수도 있고 이런 축이 바뀔 수 있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존재하면 얘는 플러스예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존재하면 얘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데 얘가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를 어떻게 따지냐 하면 이 직선 자체가 y, x 마이너스 쪽에 있느냐 x 플러스 쪽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방향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여기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이 어느 분면을 지금 향하고 있어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지금 걸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까 내가 이게 4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y 방향으로 40. 만약에 얘가 40이 아니고 얘가 만약에 50도였다. 그럼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얘는 이쪽이 더 가깝잖아요. 40도니까. 그럼 얘는 y축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왜냐하면 이 y축이 x축 방향으로 40도인데 이게 1사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각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그럼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게 x, y 이게 있는데 제품이 이 방향인데 이 직선을 측정을 했다. 이 직선. 그죠? 이 직선을 측정했다면 이 직선은 이렇게 보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직선이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직선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각도가. 예를 들어서 요게 뭐 30도다. 그러면 x가 y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x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30도 틀어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직선의 축각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레포트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원통하고 원뿔하고 평면은 같은 의미예요. 평면의 법선인 축이나 원통의 축이나 원뿔의 축이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제품을 측정을 했는데 이 평면의 법선이 ZX 평면에서 봤더니 X축으로 30도가 기울어졌더라. 그럼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응? 얘는 얘가 일사분면이잖아요. 일사분면이 기울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는 Z가 Y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이쪽이 이사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평면의 법선인 경우에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 이게 플러스 축, 플러스 X축, 플러스 Y축으로 기울이면은 각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X축, 마이너스 Y축, 마이너스 Z축으로 기울이면 마이너스고, 요렇게 이해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내볼게. 요거 맞추면 오늘 수업 끝이다. 얘가 이 평면을 측정을 했는데 이 평면을 측정했는데 지금 여기가 이쪽이 x고 z예요. 평면을 측정했더니 이런 법선이 나왔겠죠? 그죠? 그 축각이 z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0.1도, z가 y 방향으로는 뭐 0도. y 방향은 이제 여기에 수직인 이 축이 y 방향이니까 이제 그건 0도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나왔어. 이런 평면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한 점을 측정을 했더니 여기가 0.000이 나왔어. 0.0000. 여기다가 만약에 이 위치에 측정을 하면 이 측정값이 0보다 더 큰 값이 나올까요? 0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까요? 질문 이해했죠? 네. 이런 면을 측정했더니 축각이 z분의 x가 마이너스 0.1이 나왔어. 그런 평면에다가 내가 여러분이 저걸로 봤을 때 여기다 측정을 했더니 z축이 0이야. 그럼 여기다 측정을 하면은 이게 값이 플러스가 나오겠는가 마이너스가 나오겠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플러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번에는 플러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의견을 얘기해보자. fx가 이제 마이너스 0.1로 음, 보여주면 음, 이 z가 이제 법선이 살짝 왼쪽으로 끼운 거니까 음. 그 수직 방향 찍었을 때 오른쪽이 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방금 설명 그 똑같은 상태에서 그 왼쪽을 살짝 기울였으니까 왼쪽 점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하게 그 직선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저 점이 아래 있으니까 z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내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 어떤 점이 헷갈렸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좌표 축이고 지금 이게 z 평면이고 얘가 축각이 얘는 좌표계니까 당연히 z분의 x 0 z분의 y 0이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쪽이 x 이쪽이 z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x 플러스니까 이쪽이 x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축각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0.1만큼. 그죠? 그러면 이 벽면의 이 법선의 수직인 평면은 이런 평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측정했을 때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를 측정하면 당연히 0보다 이만큼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혹시 요거
어떤 거 착각했는지. 아, 그 변경된 좌표 평면에 점이 찍혀 있다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그대로 좌표에만 점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 점이 좌표의 아래로 가서 생각했지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평면을 딱 측정했을 때 이 축각을 보면 아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었구나 이걸 딱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축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 계속 찍어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우연히 맞아 떨어지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 다음번에 할 때는 또 틀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공부할 때 헷갈렸던 건 뭐냐면, 이 평면에 법선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평면이 이걸 직선으로 생각을 하고, 얘를 직선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요 평면이 x쪽으로 마이너스 0점이라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0, 이렇게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기울었구나. 이 법선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평면 자체를 이렇게 놓고 보다 보니까 이게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이 생각했던 거가 안 맞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면의 법선을 계산할 때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평면을 이렇게 보지 말고 이 평면에 있는 이 법선, 보이지 않는 이 법선을 가지고 각도를 계산한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원뿔하고 구를 측정하면 지름이 얼마일 때 거리가 얼마냐, 또는 거리가 얼만큼 가면 지름이 얼마가 되냐, 이런 걸 계산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개념이야. 거리를 먼저 입력을 하면 그 거리에 해당하는 지름이 계산이 되고, 거꾸로 지름을 먼저 입력하면 그 지름이 되기 위한 거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측정 결과에서 거리 지름 옵션은 이런 의미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까지. 그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네. 그 아까 가까운 쪽 방향으로 뭐 Z분의 X 네. X분 제타 따지면 네. 그러면 45도 기준이면 그 뒤에 숫자가 45도 넘어갈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도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축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넘어가려면 딱 좀. 네. 자, 그럼 여러분들 3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자, 고생했습니다.